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63페이지 07 작자미상의 사친가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사친가인데요. 사자는 그리워할 사, 친자는 부친, 모친 할 때 쓰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다,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노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번 보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은 국룰입니다. 사친은 부친 모친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섬기며 효를 실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유교적 인 작품입니다. 흥의 핵심 주제가 효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1번 명절 또는 절기 행사, 2번 당시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농촌의 생활상, 3번 효라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1년을 보내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효와 계절변에 따른 자연의 모습, 명절, 절기, 풍속과 농촌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체 핵심 주제는 효라고 했기 때문에요. 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전체 핵심 주제 알아두시고요. 조금 이따 풍수지탄에 대한 얘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보시는데요. 정월이라 15일에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니 2월이라 한식이래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여러분 진한색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금은 다 지내고 3월이라 삼진날에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4월이라 초파일에 슬프도다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절에. 그 다음 부분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이 노란색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똑같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달을 허송하고 하니 이런 말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는 표현은 숫자 n 월이라 땡땡땡에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 표현이 쭉 중간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슬프다 우리 부모, 세모 다시 한번 나오고요.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삼각형. 세모와 역삼각형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 줄 모르시나. 요것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정형적인 구절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패턴이 반복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복이 되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각 달을, 각 월을 구분하고 단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겠죠. 한 작품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원령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령체라는 것을, 원령체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있는 구절이 됩니다. 이제 원령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령체는 각 달을 1월부터 12월까지 언급하는 그런 형식의 노래인데요. 원령체 형식. 다른 말로는 달거리 노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월부터 우리 음력입니다. 음력 1월. 우리 음력 1월을 다른 말로 정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 12월은 섣달이라고 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분절된 좀 나누어진 구조를 가지는 것을 원령체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달에 세시 풍속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오다 그러면 그네뛰기 이런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작품이 고려, 소교, 동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사 중에 관등가 그리고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님의 농가, 원령가 이런 작품들이 원령체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월령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정월이라 15일에 자 정월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월입니다. 1월을 정월이라고 하고요. 15일인데 음력입니다. 음력 1월 15일 우리 설날이죠. 설날 15일에 이제 보름달이 뜹니다. 그래서 보름달 그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에 달을 구경하는 소년들아 시각적 심상이고요. 소년들아 하면 이제 소녀를 불렀기 때문에 돈호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화체,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했다는 거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말건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되겠네요. 흉풍, 흉년인지
농사를 지으니까요. 풍년인지 달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노인들의 지혜라고 해요. 보련이와 부모 복량 생각하라. 이것은 이제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이 민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민트로 표시하는 것은 이제 효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효와 관련되는 부분은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효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생각하라는 이제 명령이죠.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제를 전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명령을 해서 주제를 전달합니다. 주제를 제시했다. 신체 발부. 신, 몸. 체는 형체. 발은 모발 할 때 머리털. 부는 피부. 살갗이죠. 사대절은 두 팔과 두 다리. 우리 보통 사지라고 하죠. 우리 사지가 멀쩡하다 이렇게 할 때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효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적 다 효와 관련됩니다. 태산같이 지규법이 되겠고요. 높은 덕, 그죠? 도덕할 때. 그러면 추상적인 것을 태산이라고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추상의 구체화, 하해같이 역시 지규법, 깊은 정, 괄호 닫을게요. 그러면 대꾸법과 동사 구조 반복이 있습니다. 어이하여 잊으리요. 다음에 물음표 칠게요. 잊을 수 없다 하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의문문을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보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천세 만세 믿었는데 복례 방장 영주산. 요 산은 이제 세 개의 산입니다. 복례산, 영주 방장산, 영주산.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우리는 삼신산이라고 해요. 삼신산. 세 개의 신령한 산이죠. 이곳에 이제 불로초, 늙지 않는 약, 그다음에 불사약, 불로불사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불로초 불사약. 그러면 이 불로초 불사약은 이제 부모님께 드린다면 부모님이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얻을 수 없다 서리법이 되겠죠. 슬프다는 감정이 표출되어 있고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니라. 이 부분 보겠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정숙할 때 정자에 어조사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풍, 바람이 아니부. 그 다음에 그칠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하고자 할 욕에 무엇이다 양자에 어조사 이자, 무치모치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어버이 친자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이라고 합니다. 품친부제니라. 잊지 아니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뜻은 제 밑에 각주에 나와 있지만 나무부터 하겠습니다. 나무 뜻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있지 아니하다,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쌤이 풍수지탄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바람 풍자와 나무 숫자를 따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좀 적어두세요. 한문 안 쓰셔도 됩니다. 효도를 다 하고 싶어도 효도를 다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어 효도할 기회가 없다. 없음을 탄식한다. 그래서 탄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후회, 아쉬움, 후회, 아쉬움, 이제 또 그리고 그리움,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효와 관련되는 얘기겠죠. 공산낙모, 텅 빈 산에 떨어지는 나무 한 줌 흙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자, 효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군화가 나오면 네모 치고요.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느낌표 영탄법입니다. 1년 360일에 1일은 사친 10이시다. 아까 쌤이 핵심 주제라고 했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1년은 365일, 하루는 12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늘한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고 부모님 소식이 영영 끊겼어요. 효에 관한 얘기입니다. 슬프다 우리 부모님 얘기 나오면 이제 효가 관련된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그러면 왜 모르실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월령, 정월령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월령 정리는 쌤이 보라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월령. 이거를 1월을 정월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음력 1월 15일이죠. 이제 견과류 같은 거 먹고 오곡밥에 나물밥 이렇게 먹는 거죠. 달을 구경하는 소년들에게 부모님을 봉양할 것을, 부모 봉양 생각할 것을 권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월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달을 허송하니 헛되이
보내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2월달이 왔네요. 한식일에 이제 한식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식은 이제 콜드 차가울 콜드 푸드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근데 불에 지펴서 우리 국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이 개차주하고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차주는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 왕자였던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중이가 훗날에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임금이 됩니다. 그때에 있었던 충신 이름이 계자추라는 사람입니다. 계자식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진나라 왕자 중이가 망명 시절에요. 굉장히 굶주리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굶주리는데 신하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서 이 중이를 위해서 국을 끓여드렸답니다. 와, 엄청나죠? 엄청난 충성과 희생입니다. 근데 훗날 19년 만에 문공이 이제 되고 왕이 오르는데요. 공을 세운 이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논공행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문공이 계자추를 잊어버리고 논공행상 상을 주는 데서 제외를 합니다. 계자추는 매우 실망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이라는 곳에서 은거를 하는데요. 훗날에 그 문공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계자추를 불렀지만 그는 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문공이 계자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지르는데요. 계자추는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껴안은 채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문공은 너무했죠. 이를 슬퍼하면서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계자추가 죽은 날 불을 피우지 마라, 차가운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어명을 내렸고요. 이것이 풍습으로 굳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건너오고 우리 동지가 되는 해로부터 한 10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4월 5일경 내지 4월 6일경에요. 이 지정을 해서 한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줄의 천추절은 뜻이요. 천추절은 원래 임금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임금의 국경일입니다. 임금의 어떤 생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 임금이 황제가 자신의 생일을 천추절이라고 부르며 축하했던 관습이 고려에 유입되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막하다가 고요하고 쓸쓸하다입니다. 그것인 바로 계자추가 계자추라는 충신이죠. 충신의 넋을 계자추의 이제 불쌍한 죽음이 있죠. 요거 때문에 쓸쓸하다고 한 것이고요. 한식이 계자추에서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고요하고 쓸쓸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먼 산의 봄이들이 이제 음력으로 1월, 2월, 3월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을 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월이죠. 여기서 불탄잎도 이제 계자추가 면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껴안고 불타 죽은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잎이 난다. 현재법이 되겠고요. 후인들이 슬퍼하면서 후세 사람들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은 조심할 것은 문제도 나왔지만 청자가 아닙니다. 슬퍼하며 한식을 지었도다. 이제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한식의 유래 지었도다, 지었구나. 도다, 로다 나오면 느낌표를 치고요. 영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우 삼재 성재들도 승피배군하셨도다. 당우는 도당이라는 나라가 요 임금이 계셨던 나라고요. 유우라는 나라가 순 임금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참고로 유순 임금은 중국 고대 전설 속의 대왕으로서 태평성대인 나라였고요. 3대는 요순 이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인데요. 이때가 고대, 중국 고대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런 5명의 임금,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 황제, 은나라 황제, 주나라 황제, 성스러운 황제들도 글씨가 좀 작아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승피배군하셨도다. 저 구름을 타셨도다. 요산의 송배. 요산은 이제 중국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무덤이 있는 산이라고 하고요.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입니다. 우리 수정과에 띄면 잣 있죠. 잣나무. 그리고 무릉은 이제 도연명이 지은 도연명기에 나오는 시인 도연명이 말했던 무릉도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나라 유방에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초는 봄에 있는 푸른 만고, 만년, 오랜 옛날, 아주 옛날 영웅에 한번 지나간 곳이다 하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인생무상과 관련되는 고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산지 차례할 때 질서할 때 서자입니다. 없을 문자고요. 차례 없는 산에서 퇴일 해일자죠. 해가 물러나니 이영백의 사사로운 마음이요 정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영백이라는 사람 이거는 충신이면서 효성이 가득했던 사람이라서 효와 관련하여 민트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영백의 고사는 이렇습니다. 조선의 왕이 신하들에게 귀한 음식을 하사하는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궁중 음식은 매우 맛있고 귀하겠죠. 모든 신하가 왕이 내린 이 화려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영백이라는 신하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소매 속에 몰래 감춰두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 이제 역사 속에서는 세종대왕이나 성종 임금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를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영백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집에 계신 노모께서 평소 이런 귀한 음식을 드셔보지 못했기에 저만 먹을 수 없어서 가져다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소신이 무례를 범했으니 벌을 내려주소서. 이것이 이영백의 사정이요 사사로운 정, 즉 답변인데 이 속에서는 효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왕이 벌을 내렸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내리는 대신에 오히려 더 많은 음식과 선물을 따로 챙겨서 그의 효성을 치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태항산 외로운 구름을 보니 적인걸의 사정이다. 적인걸의 생각이다. 적인걸의 생각도 구름과 관련되는데요. 사자성어로는 바라볼 망, 구름은 오조사지에 뜻정자 서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효와 관련되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적인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충신으로서 병주라는 곳에 법조 참군으로 있었는데요. 멀리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태행산에 올랐답니다. 좀 가까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구름이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적인걸은 부모님이 저 구름 아래 계시겠구나 라고 탄식하며 한참 동안 구름이 흩어질 때까지 바라보았다는 고사가 바로 이 망운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이 나는 화자와 적인걸 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슬프도다 하고 감정이 표출되어 있고요.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이 청명이라는 것이 위에 나왔던 한식과 같은 날입니다. 음력으로 4월 5일 또는 4월 6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음력이 아닙니다. 양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목일쯤에 있는 날이죠. 4월 6일이니까 한참 봄이겠죠. 그래서 부모님 생각나는 고사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이 부분 두 줄로 정리할 텐데요. 쌤 글씨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좀 크게 쓰셔도 됩니다. 이월령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2월 음력 2월입니다. 한식일에 어떤 절기의 의미를 떠올리며 한식을 즐길 수 없는 부모님, 즐길 수 없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안타까워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이제 이달 금음 다 지나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3월령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달 금음 다 지나고 금음은 음력으로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이 되겠죠. 그럼 2월이 끝났으니까 3월이 되겠네요. 3월이라 삼진날에. 삼진날은 음력으로 3월 3일입니다. 삼질이거든요. 그래서 삼진날이라고 해요. 제비새끼 날아주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네, 나비와 제비가 날아드네요. 이제 분분하다는 것은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이런 뜻이고요. 시각적 심상입니다. 현재법이고요. 그리고 제비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대꾸법과 동사 구조 반복이 되겠습니다. 약자로 쓰겠습니다. 기수에 목욕하고 무후에 바람을 쏘이며. 자, 요건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요. 한자로는 기수욕, 목욕할 때 욕, 그리고 무우풍이라고 합니다. 바람 쏘인다고. 자, 이거는 고사와 관련되는데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삶의 여유, 한 번씩 목욕도 하고, 정신적 풍류, 를 뜻합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증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증점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꿈을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대답을 하죠. 원대한 포부로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제자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습니다. 라며 거창한 포부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 증점이라는 제자는 검은고를 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늦봄에 옷이 지어지면 대여섯 명의 어른과 67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 신의 물인데요. 여기 기수죠. 목욕을 하고 무우에 올라. 무우는 기우제를 지내는 언덕 제단입니다.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 바람을 쐬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는 증점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감탄하면서 나도 증점과 함께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늘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삶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봄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청류에 이르러 시를 짓는다. 청류는 맑을 청, 흐를 류, 맑은 물에 이르러 시를 짓는다. 산화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시리로다. 산화는 산에 있는 꽃은 붉은 비단처럼 빨갛다는 얘기죠. A는 B이다. 근데 꽃이 비단은 아니잖아요. 비유한 것이죠. A는 B라고 했기 때문에 은유법이 되겠고요. 세류는 가느다란 세자입니다. 가느다란. 그리고 류는 버드나무입니다. 가느다란 버들은 푸른 실과 같구나. A는 B. 역시 은유법이 되겠고요. 자, 붉은색과 푸른 비단, 색채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다가 나왔기 때문에 느낌표를 치고 영탄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꾸와 동사 구조 반복이 되겠죠. 촌가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신춘을 새로운 봄을 만났다고 농기구를 둘러매고 곳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백마금편 흰 말을 타고 황금색의 채찍을 들고 있는 소년들은 화류, 꽃 피고 버들, 잎이 있는 봄 바람에 흥겨워 쌍을 지어 놓을 때에 산화, 산에 있는 꽃은 아까 산화 한번 나왔죠? 작작, 난만개다. 난만개라는 활짝 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작작할 때 불화변이 왼쪽에 있는데요. 아주 꽃이 불타오르듯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게 피었다는 뜻입니다. 슬프도다 세월이여 화자의 감정이 드러났고요.
애오 생지 가련하니 탄광 음지 여류로다. 자, 한시를 인용했는데요. 내 삶이 오생 가련함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슬퍼하니 탄광, 탄식하는 탄광음이죠. 세월이 여류 like stream, 바로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 그리고는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이 답청절이 위에 나왔던 삼진날과 같은 말, 즉 별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청절은 이제 원래 스텝, 밟을 답자에 청, 블루죠. 파란 것을 밟는다, 풀을 밟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종의 삼진날의 별칭이다. 3월 3일 삼진날의 별칭으로서 그때 세시풍속으로 들에 나가서 파랗게 나 있는, 파랗게 도단한 풀을 밟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부모님이 모르시나 하고 같은 패턴으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3월령 정리하겠습니다. 3월령. 그래서 3월 삼진날, 다른 말로 답청절이라고 했죠. 답청절, 삼진날 의 행사와 그다음에 봄을 맞는 사람들의 봄을 맞는 사람들, 되게 흥겹겠죠? 흥겨움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함.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월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달을 호송하고 헛되이 보내고 4월이라 초파일에. 우리 8일을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8일을 파일. 이제 리을이 탈락됐다 보시면 됩니다. 초8일입니다. 18일 아니고 28일 아니고 초8일. 그냥 8일 초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4월 8일. 우리 빨간 날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탄생하신 날. 석가탄신일, 석탄일. 이제 연등제를 하죠. 그래서 남풍지훈회하고 해오민지해 지온해로다. 이것도 한자가 나오는데 밑에 각주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남풍지훈회는 중국의 순임금이 부른 남풍가의 첫 구절로서요. 남풍이, 남쪽 바람이, 남풍의 따뜻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에 만물이 돋아나는 계절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서 이제 백성의 시름을 달래준다. 백성의 시름을 달래주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해오민지 온해, 이거는
깨닫는다. 이제 해결됐다. 이해됐다. 백성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릅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마음을 깨닫고 이해한다. 이해하고 깨닫는다. 자, 이걸 통해서 공감요. 공감과 화합, 온 세상의 조화,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삼각산,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북한산이고요. 제일 높은 봉우리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한강물 깊은 물에 하도낙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도낙서는 하도는 밑에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중국 전설의 황제인 복희시 때 황하에서 나타난 용마, 즉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인 새겨진 무늬라고 합니다. 이 무늬에는 이제 우주의 섭리, 이제 우주의 본체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낙서 또 비슷한데요.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낙수에서 나온 신령한 거북이, 이제 신귀라고 하죠. 신령한 거북이, 신귀의 등껍질에서 나온 무늬입니다. 등껍질의 무늬, 신귀 등의 무늬입니다. 이제 요거는 앞에 나오는 하도는 이제 용마의 무늬가 되겠고, 약간 마방진처럼 9개가 담겨 있는 이제 상극과 변화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왔단 말이니까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 해야 보리로다. 경성가는 뭐 이런 뜻입니다. 경성가가 그 경사경자에 성수로 성자 쓰는데 성인이 출연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예언하는 노래죠.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천리죠를 깨달은 진정한 지도자가 깨달은 진정한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서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자, 성인이 출연해서 나타나서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다. 세상을 바로잡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리로다. 요지 1월 순지 건곤 태평선대 이하니까 태평선대 맞다 이거죠. 서리법이 되겠고요. 요지는 요임금의 해와 달, 요임금의 해와 달. 그 다음에 순임금의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 평화로운 세상이다. 만사 인간 젊은 날에 소년의 행복은 얼마이리. 소년의 행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짧다의 서리법이가 되겠고요.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 교지상 오지 마라. 이제 이게 심청전에도 나와 있고요. 원래 원문은 중국 당나라의 금창서의 한시 춘원, 봄의 원망에서 나왔는데요. 꾀꼬리들이 나무 위에서 계속 우니까 제발 울지마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 생각나게 자꾸 울지마 하죠.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꾀꼬리들아 울지마. 황금가복 떨쳐있고 실버들 속에 들어갈 때 우레같이, 천둥이죠. 같이 해서 직유법이 되겠고요. 소리질러 청각적심상이네요. 겨우 든 잠을 깨어보니 장안, 그냥 서울이라 보시면 됩니다. 많은 집에 등을 달아 이제 연등절을 하죠. 연등절, 관등이죠.
관등, 연등 등에 따라 산호만세 하는구나. 산호만세는 이제 임금님 만세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산과 같이 아주 장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원하면서 부르는 만세, 그 소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깼다는 거. 슬프도다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시냐. 관등, 초파일, 연등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령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4월령 패턴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령까지 있지만 이 정도 패턴이면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초파일 관등절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백성들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월 달인데요. 5월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됩니다. 5월을, 그 달을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이래. 단오는 이제 음력으로 이제 5월 5일입니다.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만 음력 5일에는 단오입니다. 뭐 씨름하고 그네뛰기 하고 막 그런데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여름이죠. 계절이 나와 있습니다. 기봉이 많구나. 기봉은 귀한, 아주 귀하게 생긴 봉우리입니다. 많구나. 시각적 심상이고요. 군화네모, 느낌표 영탄법입니다. 산양, 사극, 우는구나. 산의 양진역에서 햇볕이 따뜻한 양진역에서 소쩍새가 울고 있구나. 그래서 자규가 소쩍새인데요. 청각적 심상입니다. 우는구나. 역시 영탄법이 되겠고요. 광풍재벌 넓은 곳에 솔개가 나요. 솔개가 약간 독수리하고 매랑 비슷한 새입니다. 물고기가 뛰는구나. 광풍재벌은 이제 바람과 달인데요. 이제 맑은 비겐뒤라고 할까요? 비가 갠 뒤에 부는 바람과 밝은 달. 넓은 곳에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구나. 평화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라. 내가 너 잡지 않아. 라고죠. 청자로 백구를 설정했고요. 도노법이고요. 새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대화체고요. 말을 건네는 오토입니다. 그 다음에 날지 마라 명령을 썼고요. 너라고 백구 흰 갈매기를 얘기하여 의인법을 사용했습니다. 내 몸이 한가하기로 너와 놀자 찾았노라. 그래서 함께 놀자. 이러면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무라일체의 뜻은 자연과 동화감 또는 일체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나무를 먹는다, 물을 마신다, 팔을 베고 누웠다. 그래서 대구와 통구간 통사구조 반복이 되겠고요. 문장구조 반복 이렇게 됩니다.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아니 넉넉한가? 그러면 한가가 의문인데요. 의문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부정에다가 부정이 또 있으니까요. 이제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넉넉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됩니다. 1촌 한마디에 몸속에 있는 간과 장에 맺힌 서러움. 이 서러움 부모 생각 때문이죠. 그럼 부모 생각이니까 아까 했던 민트 색깔로 효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로다는 영탄법이 되겠고요. 옥창, 옥으로 만든 창문에 앵두가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별이요. 꿈속에 매화가 피었으니 음풍진어 영역이요. 그러면 이 두 줄이 대꾸가 된다는 거 동사구조 반복됨을 아시겠죠? 자, 시각적이고요. 원정부지 이별, 바로 전쟁터에 나간, 정벌하러 나간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이별함을 원망한다. 원망한다, 이게 슬퍼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음에 풍진 영역. 그럼 풍진이 이제 바람과 먼지이기 때문에 속세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로움과 욕됨을 읊는다. 읊음이다. 남림북사, 제 이웃집입니다. 남쪽, 북쪽에 이웃린, 집사, 보리타작, 방방곡곡, 이제 여름에 보리타작 하는 분위기입니다. 농부가루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노래를 부르네요. 청각도 심상이고, 송백양류, 소나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잣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양의 버드나무류. 그래서 버들. 그 다음에 긴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 메고 이제 세시풍속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노기홍상, 중요한 글자는 의하고 상인데요. 의상이죠. 초록색, 저고리와, 그 다음에 붉은색의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자, 이것도 색채 도주 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맨 마지막은 단오절을 왜 모르시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자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5월령 정리하겠습니다. 5월령 내용. 이제 단오절의 세시풍속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 정도 보면 되겠죠. 5월 단오절에 여름을 맞아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보리타작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떠올렸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본문은 여기 두고 문제 파일은 따로 띄우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띄우고, 자, 본문 요거를 문제를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화면. 자, 됐죠? 자, 1번. 정월, 2월, 3월과 같은 시간 표지. 표지판 할 때 표시입니다. 표시. 내용을 구별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소년, 후이나 여자. 후인들이 한식을 따랐다는 거죠. 청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대보름, 한식일, 답청일과 같은 절기, 명절 관련 내용.
정리하는 게 원령체가의 특징이죠. 슬프도다 우리 부모 모르시나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해 조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달을 허송하니 그달 금음 다 지나고 시간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2번 문제. 자, 기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앞부분에 다 있네요. 신체 발부 4대제를 부모님께 타고났다. 부모님께 물려지신 것을 의미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실천해낸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맞네요. 니은. 태산같이 높은 덕, 하해같이 깊은 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이제 태산과 하해로 빗대었죠. 자식으로서 응당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불로초 불사야. 늙지 않는 풀, 죽지 않느냐. 현실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게 자식이 어렵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약으로 살리고 싶다라든지 늙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로초 불사에게 단순히 얻을 수 없다가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효도를 할 수 없음을 슬퍼하는 풍수지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다음 리을. 공산낭목 한줌 흙이되어 영원한 이불. 부모님 돌아가신 거죠.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했다. 그러면 맞겠죠. 그다음에 미음은 1년 360일에 항상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부모님 뜻을 받들이는 순간을 의미하고 항상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한다를 깔고 있겠죠. 자, 3번의 CD 문장. CD, A, B, C, D. CD는 이제 3월 달에 삼진날이 있네요. 삼진날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이 하는 놀이가 있다고요? 자, 잘 모르겠네요. D는 국가행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가행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임금제 빤세하는 게 동원된 사람들인지 이제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2번. 농사일이 바빠 봄이 온 것을 잊고 살아간다. 봄을 온 것을 잊고 산 건 아니죠. 사람들이 봄인지를 알고 화류 춘풍에 흥에 겨우니까 봄을 모르는 거, 신춘 만났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 2번을 소거했고요. 3번. 새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 새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가 호랑나비 제비새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흥겨움에 초점 맞추고 있다. 흥겨운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흥의 겨우가 나왔죠. 그 다음에 태평성들의 이룬 임금과 그를 칭송하는 이제 경성가를 부른다면서 얘기하고 있고, 임금님 만세 이렇게 하니까 정답이 3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4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A, B, C, D에서 화자는 부모 봉양 생각하라, 부모 생각뿐이다. 효를 언급하며 사친 주제를 드러내. 맞네요. PD 이제 계자주 이영배 적인걸 요순 임금의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을 언급하여 충, 효, 태평성대. 그러니까 계자주 이영백은 충효가 되겠죠. 효가 되겠죠. 적인걸이 충, 요순 임금, 태평성대. CD에서 총과 농부들이 농기구를 둘러매고 남쪽 북쪽 이웃의 보리타작, 농부가로다. 당시 생활상을 언급했고요. 각 계절 시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맞네요. 4번. 원산에 봄이 드니 한식을 지었도다. 만사인간 우지 마라. 같은 적당한 때를 놓쳐버린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그건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거죠. 때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정월 15일에 흉풍도 보려니와 송백 양묘 긴 나무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풍속을 이제 그네뛰기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달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내시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안타까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길게 했는데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어려운 말이 좀 많았습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삼위인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